그 20분마다 액션씬이 지금 이정재 감독님께서 설계를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 이정재 감독님의 그 액션 컨셉트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구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처음 이제 미팅 겸 이제 뭐 어떤 컨셉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딱 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박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 영화는 박력이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그 단어를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인물들의 동선에 있어서 직진하는 동선을 좀 많이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뭐 물러서지 않는 어떤 자기 목표와 또 그 상황들 그거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직진으로 이제 후진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직진하는 인물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저는 진짜 일본 가서 찍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부산에서 찍으셨고요. 그때 거기서 그 박평호가 등장할 때는 후진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곡선이 아닌 어쨌든 직진을 하는 게 직선으로 가는 후진으로 길게 쭉 돌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놓쳤습니다. 네. 그 이정재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랫동안 배우를 하셨던 분이 메가폰을 잡으시고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미루어 짐작하면은 아무래도 배우 입장을 굉장히 잘 알 것이다 라는 거는 이제 예상은 되는데, 실제 이렇게 뭐 정우성 배우님한테도 연기 디렉션을 하셔야 되니까 주변 출연하셨던 분들에게 연기 디렉션 할 때 본인만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도 이제 현장에서 연기할 때 대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당위성이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이럴 법하다라는 설득력이 있으면은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대본이 그렇게 나와 있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어떤 그런 주변에 세팅되어 있는 미술이라든가 소품이라든가 혹은 이제 배우의 동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시나리오와 그 캐릭터의 감정에 잘 맞게 현장에 이제 되어 있으면은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또한 역시 연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오히려 또 연기가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연기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나리오가 그만큼 잘 짜임새가 있고 그 캐릭터에 맞춰서 그리고 또 현장은 또 그 캐릭터의 감정을 훨씬 더 잘 나타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현장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은 저는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기자분들하고는 그냥 많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했었던, 본인이 느꼈었던 것을 현장에서 그냥 한번 해보셔라 라고 하고, 어떤 그 호흡, 그 길이, 이 씬이 뭐 한 1분 안에 끝나야 되는 씬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정도만 상의를 했지, 나머지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서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기자분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궁합으로 이제 캐스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바람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지덕 대표님이 또 캐스팅을 워낙에 또 잘 힘써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배우분들로 다 만들어 주셔서 메이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결국 공작보다 더 재미있게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 베를린의 장점과 공작의 장점을 헌트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헌트는 결국엔 한 대표님의 공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우성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그 시나리오 처음에 이제 출연 제안을 4번 거절하신 거, 사고 처리하신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건데요. 처음에 아마 남산 초고도 읽으셨을 테고 또 이정재 감독님께서 쓰신 최종고도 읽으셨을 텐데 처음에 받아본 거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좋게 발전되고 디벨롭이 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남산과 지금 영화로 만들어진 최종고의 헌트를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왜냐면 이제 남산이란 거에서 워낙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또 어떤 부분은 부각시켜서 살려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보다는 인터뷰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시나리오가 재미없거나 하기 싫어서 거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에 남산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이제 당연히 응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이고 또 옆에서 이렇게 뭔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마 그때는 그 속내를 비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때도 이제 이걸 남산을 잘 개발해서 이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씀하셨듯이 우선 이제 적합한 감독을 찾고 그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를 개발해 나가는 게 우선 시대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 작업에 이제 열중을 하셨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타자 솜씨도 늘고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의견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이건 아직도 약간 우려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냥 의견을 가볍게 나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제 어느 시점인가 그 주변에서 이제 아니 작업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냥 연출을 구하기 힘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아니 너무 고생스러운 그 작업으로 이제 들어오는 관문을 여니까 고생의 문을. 그래서 이제 뭐 그때도 적극적으로 하라. 그거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보다는 뭐 본인이 한다면 또 옆에서 응원할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공작을 제작하셨던 한 대표님도 이제 공작을 마무리하시고 또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나리오를 보신 그 시간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이제 옆에서 또 이제 또 옆구리를 찔렀겠죠. 연출하라고. 또 이제 많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최초의 속내를 저에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같이 하자.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연출을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듯이 버젯도 많고 여러 장소가 나오는 거, 이 장소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신인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될 그 선택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짐도 무거운데 굳이 같이 출연해서 그 외부의 시선도 또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관객의 시선은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그 관객들 분들이 어떤 영화를 뭐 선입견을 갖고 오실 수도 있고 안 갖고 오실 수도 있고 기대를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영화로 판단 보여드려서 이제 평가받으면 되는데 영화를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에나 업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의식해야 되고 그런 여러 고민들 끝에 그 마지막엔 그러면은 뭐 계란이 2개가 다 깨져도 일단 후회 없는 노력을 한번 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또 감독님의 좋은 작품에 함께한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두 분께서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로 청담부부가 깐 신혼여행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달에 이제 토론토 같이 가 토론토 부부 되시고 네, 앞으로 계속 이제 글로벌 부부가 되는데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둘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이 영화는 부부싸움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부부싸움 이제 굉장히 격렬하게 하셨으니까 나중에는 또 이제 미래에는 멋진 브로맨스 영화도 한번 두 분이 찍기를 바라는 영화 팬의 입장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명행 무술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 인터뷰 찾아보니까 정우성 형이 축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다. 공을 너무 못 찬다. 뛰는 폼도 별로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 이런 말 인터뷰 저기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었는데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이랑 중천 감시자들 놈놈놈 아수라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고요. 그리고 또 이정재 배우님이랑은 그 신세계에서 이제 허명의 무술 감독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액션 스타일이 좀 어떠신지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실제로 축구를 못 하시나요? 정우성 배우님이? 그것도 저도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전에 인터뷰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놈놈놈 인터뷰 할 때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휴차 때마다 이제 배우팀이랑 저희 뭐 액션팀 스텝팀 해가지고 이제 회식 뭐 이런 해가지고 축구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성이 형이 축구하는 거를 보고 아, 신은 다 주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못 차냐고 기자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못 차길래 그러시냐고 제가 소위 그냥 개발이라고 했던 기억이. 이건 사실이잖아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딱 이렇게 제가 이제 못 차요 개발이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못 차냐 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 차시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급수정하시는 네. 거죠 지금? 그때는 제가 잠깐 좀 촬영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 일단 액션 스타일이 어떤지 두 분 일단 액션 스타일은 사실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신과 함께 때랑 그리고 신세계 때랑 지금 이제 헌트를 중점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쑥스러운 게 신과 함께 때는 염라대왕이셔가지고 와이어에 매달려 계신 네, 저희가 이제 매달아 드리고 근데 인내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추운 날 이렇게 오래 매달리셔도 내려달라는 말씀 안 하시고 네, 내렸다 올리면 더 힘드니까 쭉 버티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헌트 때 뭐 그리고 이제 헌트 때 좀 이렇게 같이 그 통합되는 얘기인데 또 이제 정우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랑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제가 막내 때부터 이제 태양은 없다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시면서 제가 라면도 끓여드리고 그래서 네, 같이 순대타고 갔다가 또 여고생들한테 걸려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액션 영화를 이제 같이 많이 하면서 아시다시피 액션을 또 워낙 잘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액션을 못하는 캐릭터를 맡으셨을 때 좀 더 힘들어요. 자세가 워낙 좀 잘 나오시니까 볼은 못 차잖아. 그래서 축구 영화를 같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인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하면서 조금 요즘 젊은 배우분들이 조금 이제 겁이 좀 있거나 몸을 좀 사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경험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인 것도 있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런 거에서 본인들이 해내시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때 제재를 많이 시키는 위험하다 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반대로 있는 거죠. 다른 좀 젊은 친구 요즘에 좀 더 좀 건강한 친구들도 두 분도 굉장히 건강하죠.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도 죄송합니다. 몸을 많이 사리는데 좋은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죠. 몸을 사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도 정보부 복도에서 두 분이 맨몸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정우성 배우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구구 액션이라고. 하고 나면 어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렇게 투혼을 불살르셔서 멋진 액션을 만드셨고요.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오 군단 대단하죠. 지금 뭐 주지훈, 김남길, 박성웅, 조우진, 정만식, 황정민, 이성민 배우님들이 이제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배우들을 모으실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이 두 분 덕이죠. 이 두 분 덕이고요. 좀 빨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카메오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가벼운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선을 뺏길 수도 있고 그런데 지훈이가 먼저 출연 안 하더라도 연출부라도 하겠다 아니면 레드카펫에 카펫이라도 되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나머지 3명 남길이도 바쁘고 다 바쁜데 지훈이가 안 할 것이다. 지훈이가 하면 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좀 해보시는 게 어땠는데 우려를 표하셨다가 이제 대본을 수정을 하셨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모여서 애들을 보내자. 이렇게 영화 다 보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고 정민 씨하고 성민이 형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두 분께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돈 주면 화낸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정민 씨가 일단 먼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성민이 형은 매니저한테 대본을 보냈는데 매니저가 성민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저 한 대표님이 대본 보냈다고 했더니 일단 기다리게 하지 말고 스케줄 맞춰주면 일단 무조건 하겠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사실은 제가 할 일은 감독님이 찍고 싶어 하시는 것을 구현해 드리는 걸 도와드리는 거고 그리고 좋은 배우가 그 역할을 맡아야지만 그 영화가 빛나는 건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명이까지 유재명 배우도 사실은 까메오라기 보기에는 분량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7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투리를 따로 한 달 동안 또 혼자서 또 다른 선생 또 해가지고 그렇게 선생 두 분한테 북한 말을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인터뷰한 거 최근에 인터뷰 찾아보면 연출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이야기의 흐름과 템포, 인물들이 얼마나 뜨겁게 충돌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영화 배경이 1983년이잖아요. 약간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벌어졌던 한국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나 잘 연결을 시켰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 헌트도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꼭 담고 싶자 했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이제 쓰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가 가장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주제를 찾는데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렸고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를 또 넣어서 또 써보다가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주제를 또 바꿔서 또 써보다가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한 주제도 있고, 그래서 뭐 막 이 주제 저 주제를 막 넣어가면서 썼었던 그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뉴스에서 계속 그 정치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때였거든요. 한 4년 전, 5년 전 때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양극화돼서 서로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보고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까지 같이 대립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과연 우리를 분쟁시키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끔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 주제를 놓고 써본다면은 80년도 배경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관객분들과 뭔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은 상대방의 생각과 가치관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알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분쟁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이제 각본상과 신인 감독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같이 또 보호자를 연출하신 그 정우성 배우 겸 감독님께서 보시기에, 청담 부부 보시기에 나한테는 없지만 이정재 감독에게 있는 장점, 감독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옆에서 같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혹시 느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가려면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재밌었어? 아니 아직 저도 연출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 연출가 대 연출가로서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는 내년에 개봉을 해야지 서로 이제 감독상, 신인 감독상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겠구나, 그런 약간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확신을 가지면 그걸로 밀고 쭉 그냥 파고 들어가는데, 이 확신 전에 이제 고민의 방식이 저보다는 굉장히 많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면에서는 이거는 조금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격은 원래 다르지만 일에 임할 때를 놓고 볼 때 이제 같은 감독을 도전을 했을 때, 감독이라는 임무에 도전을 했을 때 방식이 이제 저런 방식의 차이가 있구나, 나랑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성격이 다르시다고 했는데 그 MBTI가 두 분이 똑같습니다.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네. 각자 따로 하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네. 정말 청담 부부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굉장히 많은 영화 하셨어요. 공작, 보안관, 돈, 오케이마담, 아수라, 검사회전, 무례한, 대호, 신세계 이런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그 베테랑 제작자로서 신인 감독님의 연출력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신다면 아까 냉철하게 한다고 하셨죠? 네. 저는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양궁님 아시겠지만. 열정적인 중재자. 네. 장난 아니죠. 네. PD가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난 어떤 DNA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중재하느라고 뭐 좀 힘들긴 했는데요. 뭐 저도 감독님들을 꽤 많이 모셨고 그 영화는 공동 작업이고 누구 한 명이 특출나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술 영화나 조금 작가주의 영화는 그런데 그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상업 영화는 그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작품을 끌고 가려면 조금 독한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정재 감독님이 이제 그 대본을 몇 년간 고치는 과정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바뀐 대본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 골방에 틀어 앉아서 얼마나 많은 자해와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굉장히 자신이 초라해졌을 거예요. 예, 그런 시간들을 써놓고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근데 보통 글을 좀 써보면 그림을 그리게 돼요. 아, 이렇게 찍고 카메라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배우시니까 이렇게 연기한 거를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아, 이건 본인이 연출해도 되겠다. 그리고 어깨 넘어 당수육단이라고 거의 29년 이제 곧 30년이시잖아요. 내년에 30주년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은혼식인가요? 30주년? 그래서 이제 감독님을 추천보다는 뭐 권유, 중재 뭐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잘 녹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면 약간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작품에 빠져서 아, 이 작품은 잘 될 거야 했는데 아주 심하게 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타협을 했을 때 좋았던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걸 의심한다는 건 감독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독님한테 또 뭐 깐내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믿음의 보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대본이 각본이 안 좋다고 한 적은 없다. 좀 해명하고 싶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당분간 연출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더 쪼아주시면 좋은 작품을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허명현 무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넘길 테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그 속으로 좀 생각 미리 좀 해주시고. 갑자기 무술 감독님 MBTI도 궁금해지는데요. MBTI가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예요? 갑자기 궁금한데요. ESTJ입니다. 엄격한 관리자. 엄격하게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MBTI가 굉장히 신통하네요. 그거 MBTI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액션이 동경 그쪽 액션이랑 맨 끝에 이제 폭발씬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또 좀 특별히 준비하실 때 좀 많이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사실 저 혼자 그거를 다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촬영 감독님 및 조명 감독님도 감독님 같이 콘티 작업할 때 제가 그 액션 부분 콘티 작업을 할 때 아이디어 회의 겸 콘티 작업할 때 많이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감독님께서도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상황이 이해가 되고 오케이가 됐을 때 그림으로 이제
글로 정리를 하고 상황을 글로 정리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력도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감독님이 추구하셨던 부분은 좀 더 리얼리티의 베이스였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과 저랑 이렇게 해서 감독님을 좀 많이 좀 괴롭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감독님이 또 열려 계셔가지고 모두의 의견을 좀 듣고 그걸 수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셔서 그래서 뭐 사실 동경 같은 경우는 사실 권총으로만 이루어지는 원래 총격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평우가 이제 후진을 하지만 직선으로 들어가서 M16을 들어야 더 힘이 있을 것 같다. 양부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식의 이제 좀 의견을 드렸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씩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네. 엄격한 관리.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때 축구의 실력도 너무 엄격하게 봤고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 이게 그럼 뭐 웬만큼 하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랬다. 제가 너무 엄격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MBTI가 없어가지고 네, 그 손 들어주시고요. 헌트 천만! 헌트 천만! 그러면 제일 앞에 앉으신 요 제일 앞에 앉으신 분홍색 마스크 쓰신 분. 노파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적인 질문보다는 영화에 관련된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그 극 중에서 채찍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죽이고 나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나올 때는 걸어서 그 골목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납치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행을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그 타고 왔던 차를 타고 도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골목으로 굳이 걸어간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자기 신분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행동이 항상 몸에 배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차를 절대 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뒷골목으로 이제 한참 다른 길로 가서 아마 한 세네 골목을 지나야지 아마 차를 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자기 뒤에 누가 오지는 않을까. 그것을 항상 골목을 이제 굽이굽이 걸어가면서 아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차를 거기다가 대지 않았다고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에 너무나 정확한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기 남성 관객분 질문하시려고 성별까지 바꾸시는 거 좀. 저기 남성분, 빨간색 그 핸드폰, 그 아까 그 뭐지? TV 보시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각본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 인물이 되게 완전히 정반대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평우가 납치당했을 때 그 평우를 구해주고 그 독림을 제거하라는 그거를 태울 때 이제 둘이서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를 둘이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거를 그걸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가 없이 그냥 넣은 장면인지. 동생이 배우님들 엄청 오랜 팬이라
진짜 긴장해서 우방청심만 먹고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그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